선논술형 앞으로는 도입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지금의 수능 상대평가 체계가 절대평가 체제로 네. 바뀌어져야 된다. 네. 수시, 정시가 통합이 되어야 된다. 네. 아이비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거든요. 네. 국제바칼로레아. 초, 중, 고 연계도 완전히 정리가 됐고 네. 2년 전부터는 유치원 아이비도 네, 도입이 맞습니다. 됐거든요. 결국은 사고가 깊어지고 탐구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니까 주도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고교학점제 관련된 이야기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학업 성취율을 최소한 보장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일부 이제 교원단체에서는 그게 잘못되면 편법으로 된다. 그렇죠. 네. 최소 성취 40%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쉬운 문제를 낸다. 네, 교육부랑 교육당국에서 굉장히 많은 교권보호 대책들을 내놨거든요. 인원의 근본적인 게 그런 상호작용을 다 없애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네. 대입제도 관련돼서 네. 어떤 식으로 개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8 대입제도부터 논의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계속 진행이 되었었어요. 그렇죠. 교육감님들이 선논술형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도입을 해야 된다. 네. 근데 현재 우리 교육 현장에서 곧바로 도입하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네. 그래서 2028에는 우리가 도입을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도입해야 된다. 네. 이게 이제 대입제도 개선 방법 중에 하나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의 수능 상대평가 체계가 절대평가 체제로 네. 바뀌어져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수시, 정시가 통합이 되어야 된다. 네, 통합까지. 네. 예. 그 세 가지는 많은 대입 제도 중에 시도교육청이 대부분 합의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핵심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네. 대입 제도 개선에서 상당히 진전을 할 수 있다. AI 시대에 아이들의 사고를 실제적으로 측정 가능한 선논술형의 답변 방안 이건 좀 필요하지 않나.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은 하고 계시는데 네.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사교육 시장이 더 커질까 이렇게 그렇죠. 걱정하는데요. 그게 제일 문제죠. 실제로도 이제 학교 현장에 수행평가를 선논술형으로 해보니 그렇게 많은 사교육이 확대된다든가 네. 그런 현상은 현재 거의 잠잠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수업 중심에서 논술 시험 형태가 개발이 된다면 네. 가능하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아이비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거든요. 네. 국제바칼로레아. 교육감님께서 전국 최초로 네. MOE도 체결하고 하시면서 도입하셔서 네. 지금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거든요. 네. 선원술형도 그 안에 이제 평가 시스템으로 담겨 네. 있고 한데 지금 공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는지. 대구와 제주에서 같이 도입을 네. 했는데 확산은 이제 우리 대구 교육청이 조금 더 활발하게 되는 네. 거고 초, 중, 고 연계도 완전히 정리가 됐고 네. 2년 전부터는 유치원 아이비도 네, 도입이 맞습니다. 됐거든요. 토론 발표 프로젝트로 보이지만 네. 그 안에 보면 아이들의 사고를 깊게 그렇죠. 하는 게 훨씬 더 작동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사고가 깊어지고 탐구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니까 주도성이 좋아지는 그렇죠. 거예요. 내가 학습을 피동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난 이런 거 하고 싶어. 그 하고 싶은 게 정말 교과에서 확확 벗어나는 게 네. 아니고 교과의 울타리 안에서 학습 진도를 잘 따라가면서 선생님들이 융합적으로 연계되어서 초등은 초학문 주제 위주로 네. 네. 그 다음에 중학교는 간학문, 고등학교는 6개 그룹의 그렇죠. 깊이 있는 교과로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그 교육 과정을 그대로 흡수하면서 네. 사고력도 깊어지고 주도성도 이제 발현을 하게 돼요. 그렇죠. 이게 되니까 정서적으로도 아이들이 굉장히 성장을 해요. 그래서 늘 다른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네. 내가 발표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 얘기를 잘 들어주는 그렇죠. 제가 지금 잘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지성배 기자님처럼 아이비 공부 많이 했거든요. 네. 협력하는 공동체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쩌면 AI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커나가야 될, 성장해야 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현실적으로 현존하는 시스템이지 않을까. 지금으로 봐서는 가장 적절하게 지금 시대의 아이들의 사고 역량을 높여주고 네. 그리고 실천적인 행동과 협력적 수업도 가능하다. 네. 결국에는 그 선원술 형도 그렇고 아이비도 그렇고 평가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이비 쪽에서는 교차평가라고 이야기를 네, 해야 그렇습니다. 되나요? 예, 네. 그 평가 시스템이 잘 정착이 돼 있어서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도 선원술형 평가로 넘어간다고 하면 이 교사의 평가 능력, 평가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안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평가할 것을 가르치고 가르친 것을 평가한다. 이게 백워드 설계거든요. 그렇죠. 교사의 경험적 요소들이 수업 안에 많이 구성이 되었는데 백워드 설계를 하면 평가할 것을 교육 내용으로 구성해서 매우 체계화가 되어요. 네. 그러면 평가에 대해서 먼저 선생님들이 협의를 하고 평가 방법을 미리 서술해서 기술합니다. 그러면 교육과정 내에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 매우 선명하게 되거든요. 네. 설계된 교육과정 안에서 충분하게 시간 배분을 해서 가르쳐야 될 걸 제대로 가르치고 깊이 있게 몇 가지를 하면서 주변의 전이가 제대로 될 수 네, 있도록 네. 그런 수업 설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평가했을 때 교사들의 평가 역량이 균질화되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런 평가 기준이 명확하니까 내가 답을 쓰고 있으면서도 이게 10점 만점에 난 지금 한 7점 정도 될 거야. 아이들도 짐작해요. 네, 네. 그게 굉장히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논서 수령 평가를 선생님 집단이 평가했는 것과 아이 집단이 평가했는 점수를 비교해 보면 거의 일치가 그렇습니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평가의 신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평가의 신뢰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차 평가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드 답안지가 군데군데 있어서 네, 네. IBO에서는 이 시드 답안지를 평가자가 몇 점으로 평가하는지 모니터링도 하고 네, 있고 네, 네. 그래서 일반 IB가 아닌 학교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교차 평가, 시드 평가를 하게 되면 네. 충분히 평가에 대한 능력을 균질화할 수 있다. 네. 저는 실제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관련된 이야기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교육위원이시기도 하니까. 네. 거기 1개월 과정에도 계셨고. 네. 핵심은 이겁니다. 공통 과목의 학업 성취율, 그리고 출석률 반영하는 거, 그리고 선택 과목에는 출석률만 담도록 하는 거.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이제 현장 어려움은 심각해요.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들이 이제 학업 성취율을 최소한 보장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일부 이제 교원단체에서는 그게 잘못되면 편법으로 된다. 그렇죠. 네. 최소 성취 40%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쉬운 문제를 낸다. 네. 이런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될 거를 충분하게 배웠는가 아니면 최소한 이제 배웠었는가를 네.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는 거거든요. 네. 고교학점제가 선택 과목의 다양화와 더불어 아이들의 진로 선택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주는 장점도 있지만 네. 가장 기본적인 게 기본 학력과 기초 소양을 최소 한도로 그렇죠. 책무성을 가진다. 네. 이거는 교사의 책무성뿐만 아니라 아이의 책무성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공통교과에 대해서 정말 이 정도는 조금 챙겨봤으면 그렇죠. 좋겠다. 네. 이게 이제
공통교과에서 학업 성취율 40%를 맞습니다. 이제 꼭 지켜야 되는 근본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제도가 개선되기 전에는 네. 1학점당 5시간을 또 네. 보충 수업을 하는데 3시간으로 줄이고 네. 2시간은 비대면으로도 되고 네. 1시간만 대면으로 하면 이수를 충족했다. 그게 실제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 속에서 본인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챙김을 당하는 데 대한 굉장한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기도 해요. 낙인보다는 아이에게 진정으로 다가간다면 네. 아이들을 보살피고 챙기는 역할을 하지 않겠나. 네. 저희 교육청도 그동안 살펴보니 놓쳤던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을 이제 학습을 지원하고 격려하면서 계속 학기가 마무리될 때까지 선생님과 대화를 이어가니 네. 아이들의 정서적 그리고 학습적 상황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 예. 그 점을 보고 우리 선생님들이 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제도가 10명한테 진행을 하지만 여기서 한 명의 아이라도 좀 더 건져낼 수 있다면 좀 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시행할 의미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네, 얘기하면 그렇죠. 되겠죠. 예. 선생님들이 대체로 특성상 책임감이 매우 강하다 보니 이제 그게 도달되지 않았을 때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낙인이 되지 않나? 졸업이 안 되면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그렇죠. 해야 되나? 네. 이 걱정이 조금 더 컸기 때문에 현장 교원단체에서는 염려가 크다. 저는 네. 그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나 이 제도를 조금 더 안착할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하는 게 네. 아이들에게 당장 지나가 버린 아이는 되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입장에서 선생님들께서도 봐주시고 학부모님들도 협력해 주시면 초, 중 학교에서도 조금 그 학습 결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을 해줘야 고등학교에서 갑자기 우리가 닥치나 결손해서 온 아이들을 갑자기 우리가 어떻게 보장하냐 네. 이런 이야기도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육도 좀 더 강화하면서 네. 계속 이렇게 조금씩 틀을 단단하게 하는 과정은 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보완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스타워치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예, 스타워치 해서 또 저를 올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6월 3일인데요. 네. 6.3초에 네. 딱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네네. 이 게임하고 저희가 초성 게임 2개를 할 거거든요. 네네. 모두 다 이기시면 네. 저희 쪽에서 오늘의 영상 1만 뷰를 네. 만들어 드리고 네. 하나라도 지시면 네. 교육감님께서 오늘 영상 1만 뷰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네. 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둘 다 괜찮네요. 그렇죠. 예. 그럼 동의하신 걸로 알고 저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0입니다) 6.02. (6.49) 02. 4,000거 잠깐 이겼네. 6월 3일은 교육감의 날로 자 이렇게 저희가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럼 초성 게임으로 진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라도 5초 이내에 성공하지 못하시면 난 교육감님께서 1만 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시작. 5초 드립니다. 1, 2, 3. 수학능력 시험. 맞습니까? 맞습니다. 와우.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건 강은희 교육감님이시라면 무조건 맞히셔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네. 이응, 비읍. 자, 5초 갑니다. 1, 2, 3, 4. 네. 아이비. 와우! (2023년) 서희초 사건 이후로 교육부랑 교육당국에서 굉장히 많은
교권보호 대책들을 내놨거든요. 교육부가 교권보호 강화 대책을 내놨고 학교 민원 창구 단우라 그리고 민원 대응팀 법제화 뭐 이런 내용들을 이번에 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이거 누가 하냐 결국엔 교사들이 하는 거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학교에 과도한 민원이 실제로 그렇죠. 네. 교육 현장을 매우 힘들게 하고 네. 있거든요. 선생님들도 적극적인 아이 지도를 하다가 멈칫할 때가 그렇죠. 수없이 반복되고 네. 있으니까 정말 교육 현장에 이런 민원이 많이 축소된다면 오히려 교육의 만족도는 엄청 좋아질 그렇죠. 것 같아요. 교육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놨는데 다만 이제 학교 현장에서 이것 또한 학교 현장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네. 이런 얘기가 많이 오고 가고 있는데 그런 무게 중심을 지원청에 조금 더 네. 가져가고 또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더 매끄럽게 정리할 수 있는 네. 이제 ABC 매뉴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줘야 되나요? 네. 교육청별로 만드나요? 교육청 자체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근본적인 게 결국은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일어나는 그렇죠. 많은 상호작용이거든요. 네. 그런 상호작용을 다 없애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네. 그 상호작용이 약간의 이해 부족에서 민원으로 전이되다 보니 네. 이걸 완전히 드러내는 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이게 민원성으로 되었을 때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학교에서는 관리자의 역량을 좀 더 높여야 될 네, 필요가 네, 네. 있고 또 선생님도 적극적으로 좀 그런 소통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이 현장에 조금 더 밀착해 있으니까 지원청에서 이런 민원이 왔을 때 민원 전담 기구들이 대부분 이제 마련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데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민원의 짐을 큰 짐들은 덜어주는 게 네. 필요하다. 네. 정말 필요한 거는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정에서 키우는 아이 숫자가 너무 소수이다 보니까 아이에 대한 민감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결국은 기본 교육에 대한 신뢰가 매우 필요하고 네. 또 학부모님들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네. 양자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결국은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교육 당국뿐만 아니라 교육의 직접적 수혜자인 학부모, 학생,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네.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차피 시간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거고 물리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 활동을 해야 되는데 민원에 시간을 쏟으면 교육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교사들이 좀 교육에 집중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도 좀 인식을 좀 바꿔서 우리 선생님들 믿을 수 있다, 우리 교육감님들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구에서 그거 하지 않았습니까? 믿어요. 믿어요. 네. 함께 네, 해요. 그거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학교 현장이 너무 재판장처럼 그렇죠. 되어서 조금 믿고 이해하고 대화로서 풀면 훈훈해지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들도 좀 학교를 이해하고 선생님들도 조금 더 아이들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잘 표현하게 되면 네. 양쪽이 접점이 많이 생길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캠페인을 했는데요. 네. 전국적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그런 캠페인과 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아이비가 전국으로 퍼져나갔듯이 대구교육청의 이 캠페인이 전국으로 좀 퍼져나가서 사회적으로 교육 공동체가 같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학교 현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독자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새해를 맞고 계십니까? 저는 또 올 한 해 아이들과 뜨겁게 교육 현장에서 뛸 것을 기대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단순히 생각하는 이상적인 것을 한꺼번에 이루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눈앞에 있는 아이들은 한번 흘러가 버리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서로 공감해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향해서 힘껏 달려갈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도 힘을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요. 선생님들도 그동안 애쓰신 만큼 앞으로도 더 보람되게 현장에서
잘 하실 거라고 또 잘 하실 수 있도록 저희 대한민국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선생님 여러분을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들도 학교를 믿고 우리 선생님들을 지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강은희 대한민국 교육감협의회 회장님, 이자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감님 모시고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